반전의 연속이죠. 단일화로 정말. 이제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 기자? 김문수 후보 측과 지금 국민의힘 주류 친윤계라고 할 수 있겠죠, 여전히. 이들 사이에 좀 내홍이 상당히 좀 격화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주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경선 때는 이제 바로 단일화를 하겠다, 한덕수 후보와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후보가 되니까 이제 말이 바뀌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거고, 사실 주류들뿐만 아니라 이제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 당내 대다수에서 하고 있는 얘기긴 한데, 그럼에도 김문수 후보를 좀 집단적으로 좀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일단은 3차에 걸쳐서 경선을 뚫고 올라왔는데 그 당 지도부가 지금 선출 직후에 바로 그랬다는 거잖아요. 3, 4일 내로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를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사무총장 인선이라든지 네. 또 그 단일화 기구 관련해서 구성도 본인이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걸 당 지도부가 거부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마음이 좀 상당히 상한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 물론 그 김문수 후보도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게 또 전략적인 판단도 있어 보이긴 하고요. 어쨌든 지금 분위기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면은 상당히 본인이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좀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콘클라베 식으로 뭐 합의를 해서 뭐 후보를 내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한덕수가 물러나고 내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만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좀 논의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 일단 지지율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어느 후보로 단일화를 했을 때 승산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합의를 하려면 뭐 유권자들, 지지층들도 이제 그 수긍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방식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네. 한덕수 후보가 유리 지금 우세를 좀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것은 이제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두 명의 후보를 놓고 했을 때 많이 얘기되는 것이 그 역선택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예. 것이거든요. 김문수, 한덕수 두 명을 놓고 누가 단일 후보로 더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한덕수 후보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격차가 좁게 나오는 경우들이 조사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참여했을 때 누가 더 이재명 한덕수 후보가 아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 일각에서, 그러면 이것은 두 사람 중에서 약체 후보라고 평가되고 있는 김문수 후보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참여해서 네. 선택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역선택을 불러온 것이다, 역선택 결과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할 말들은 있어요. 예. 뭐냐면 실제로 이제 역선택 우리가 많이 얘기하긴 하는데 옛날에는 이 얘기 안 했거든요.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어야 된다. 역선택 방지 문항은 뭡니까? 그럼 먼저 지지 정당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후보들 물어보기 전에 어느 정당 지지하십니까 해서 저쪽 정당 지지한다라고 하면 배제. 그러니까 어떤 조사인지를 말해주지 않는 거죠. 그건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문항 넣는 것을 역선택 방지 조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다 통상적으로 이제 적용을 했죠. 옛날에는 안 넣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에서는 넣고 있어요. 그 유권자들이 상당히 극단화되면서 넣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렇게 대선 후보를 뽑는 전국 선거 앞두고 이제 경선 조사 같은 경우에 이 역선택이요, 사전적으로 의도를 갖고 내가 저쪽 당의 약체 후보를 뽑아서 최종적으로 실제 선거에서 우리 쪽 진영의 후보가 유리하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 후보를 응답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어요. 예. 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전략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질문을 받았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놓고 봤더니 사후적으로 결과가 역선택을 한 것 같은 결과가 나와서 결과론적으로 역선택적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걸 놓고 역선택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데 네. 의도적인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저도 약간 그걸 생각해 봤을 때 네. 지금 이번에 경선 때도 국민의힘도 역선택 방지를 적용을 했고 또 민주당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지지자들이 만약에 뭐 전략적으로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무조건 국민의힘이나 무당층이라고 하자라고 네. 했다가 또 민주당 여론조사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어떤 룰로 해도 어떤 방식으로 해도 본인이 되기 힘드니까 단일화의 협상에 착수하는 것, 그것은 결과가 불확실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예. 나도 될 수도 있고 당신도 될 수 있어, 나도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단일화 논의를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가 얘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지금 보게 되면 한덕수 후보 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김문수 후보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뜸 나는 단일화 협상하겠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하나가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럼 역선택 방지 조항 없이 한번 해봅시다. 이 방식으로 하면 그때 이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그래서 좀 나오는 편인 거예요. 오히려 김문수 후보는 그 역선택을 좀 기대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좀 받지도 않을까라고 하는 예. 썰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 전체 연재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네. 국민의힘이나 무당층이 아닌 사람들이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한다는 것은 거의 없고 오히려 뭐 한동훈 또는 아니면은 이제 안철수 네. 뭐 이런 후보들이 높았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왜 갑자기 야당 지지자들이 김문수 후보 혜택을 얻느냐. 네. 근데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배치표에 따라 다른 거예요. 배치죠. 배치표에 따라서. 누구와 누구를 그러니까 누르냐. 김문수 후보가 있고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있다 하면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주류하고 가장 거리가 멀어서 네. 핍박도 받고 있고 그래서 저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야지 상대적으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한덕수, 김문수예요. 이때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한덕수로 가고 있는 흐름이거나 네. 아니면 한덕수 후보가 어떤 국민의힘 주류에 더 가까운 거예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핍박을 받고 있는 느낌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표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치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서 지금 느닷없이 이제 야당 지지자들이 김문수 후보한테 더 낫다고 얘기하면서 수혜를 얻을까라고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한덕수 후보가 지지율에서 딱히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죠.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동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4일에서 5일 이틀간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단일화 후보 적합도를 물었는데 한 후보가 27.6% 그리고 김 후보가 25.9%로 박빙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제안을 이제 김문수 후보가 받아들였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좀 새로웠던 게 같은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에게만 물었을 때 단일화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찬성이 37.3% 반대가 41.3%였는데 한덕수 후보가 오늘 또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네. 이 중도층만 봤을 때는 명령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건 이제 지지층한테 물어봐야지 중도층한테 물어볼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중도층은 단순히 이제 이념 성향별로 나눈 것이고 지금의 중도층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하고는 거리가 이제 아직 이제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단일화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부정적인 응답이 높아요. 단일화 뭐 해서는 안 되지 당연히. 그다음에 그 사람 출마해야 돼 하면 안 돼. 네, 네. 그러니까 역대 외부에 있던 인물들 있잖아요. 네. 반기문. 예전에 안철수 후보도 그랬어요. 첫날 때. 지금 정치 여기 선거에 출마해야 되냐. 정치권에 이제 발을 들여야 되냐 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다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뭐 그 인물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겠고 정치 영역에 대한 불신들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해야 된다, 인위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응답이 높은 부분들이 이제 있고 뭐 국민이 명령이다 뭐 이것은 선거 캠페인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거는 이제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 네. 국민의 명령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정체성 받고 있다는 것을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이제 왜 실제와 다르냐라고 그걸 지적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 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 한덕수 캠프의 스케줄대로라면은 이미 이제 단일화 기구가 작동을 했어야 했고 네. 5월 11일 이전에는 결론이 났어야 되는데 아직 아무 성과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좀 캠프를 좀 취재해 보면은 김문수 후보 측은 이 꼭 11일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11일을 넘겨야 본인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은 것 같거든요. 김문수 캠프에서는 오히려 25일 그 투표용지 인쇄 시한 이전에만 하면 된다 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같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되게 되면 어쨌든 한덕수 후보는 지금 무소속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기호 2번을 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시간이 김문수 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뭐 당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비판과 좀 공격에 시달리긴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은 전혀 뭐 조급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만나는 게 하도 너무 이렇게 단일화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역풍을 조금 차단하기 위한 일시적인 그런 수가 아니었나. 네. 참 사실 이제 지난번 국민의힘 경선을 보게 되면 1차 4명 줄일 때는 뭐 탄핵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 이제 그것을 후보들이 명확히 밝히면서 그에 따른 지지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이어서 뭐 찬탄 반탄 2명씩 되는 것이잖아요. 최종적으로 2명으로 이제 추릴 때 그리고 그 2명에서 1명으로 이제 됐을 때는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에 대한 판단이었거든요. 후보 선택 기준이 예. 네.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할 사람, 적극적으로 할지 좀 의문이 가는 사람을 구분해서 적극적으로 할 사람을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전폭적으로 이제 지지를 보낸 것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는 아니었다고 봐요. 만약에 후보 개인에 대해서 경쟁력을 했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보다는 한동훈 후보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항상 유권자들은 매 선거마다 선택 기준이 있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이제 인물에 대한 이제 호불호가 아니라 특히 당원들은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당원들은 어느 후보가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생각은 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후보 위에 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당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인물이 나중에 돼야 된다. 그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외부에 있는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단일화에 열려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단 기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엄청 한 거잖아요. 한동훈 후보는 약간 이제 미심쩍게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회피를 했죠. 고무된 측면들이 있었고 뭐 국민의힘 후보로 일단 경쟁력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당원들이 몰표가 한 거란 말이에요. 몰표가. 그렇게 생각해서 한 국민의힘 당원들은 물론 고정적인 김문수 후보여야만 한다고 하는 이제 당원 지지층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네. 전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지금 이렇게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마도 이제 당원들은 상당히 어이없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후보의 이해는 가죠. 어쨌든 어렵게 하고 지금까지 선거 비용도 경선도 많이 오늘 들거든요. 몇 억씩 예, 이제 기타금 썼기 외에도 사실은 네. 많이 들거든요. 그 현장에서 상당히 좀 격앙돼 있어요. 속았다. 김문수가 이럴 줄 몰랐다. 그리고 박수영 의원이죠. 한덕수 후보를 상당히 그 대망론을 밀었었던 이 박수영 의원이 김문수 후보 캠프에 가면서 이제 대체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그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어느 정도는 이미 합의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나오니까 박수영 후보가 나서서 이제 뭐 저거 좌파식으로 조직 탈취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은 뭐 본인이 후보가 돼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강하다면 네. 버팅기고 정당 후보가 버티면은 외부에 있는 무소속 후보는 힘이 빠지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대하는 것이긴 할 텐데 그러면 사실은 뭐 정상적인 선거 캠페인이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수가 이 단일화 논의로만 계속 도배될 거 아니에요. 네. 그 한 25일까지. 네. 25일이 뭐냐면 29일 사전투표 바로 불과 4일 전인 거예요. 와. 예. 그때까지. 근데 그때까지 단일화가 되니만이. 근데 이게 엄청난 시너지가 있는 단일화라고 하면 한번 또 해볼 수 있을지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너지가 있는 단일화는 뭐냐면 서로 이질적인 지지층을 갖고 단일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붙는 것이니까 옛날에 뭐 노무현 정몽준 마지막 파괴되긴 했지만 그때 한 20% 가져서 지지층이 완전히 달랐죠. 합쳐서 이제 40%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DJP 같은 경우는 비율 차이는 많이 났지만 이질적인 지지층을 합친 거거든요. 네, 네. 지금은 한덕수 후보의 지지층을 분석해 보면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의 지지층과 차이가 없어요. 약간 나을 뿐인 거죠. 약간 나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게 아닌데 이것을 25일까지 끊는다. 정상적 캠페인이가 빨리 매듭을 짓고 사실은 이준석 없는 단일화 논의 뭐 이거는 의미 없는 거거든요. 이준석 후보는 이제 지지율은 낮지만 네. 본인만의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질적인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 합쳐졌을 때 이게 단일화 논의가 의미 있는 것이지 그거를 이렇게 오래까지 끈다. 그럼 정상적인 선거 캠페인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